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윤석열 정부로 딱 바뀌고 수사팀을 그냥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 2차 수사팀으로 바꿨냐?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장동 1기 수사팀은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해서 4, 5개월 만에 그 배임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사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주요한 수사팀을 남기는 게 그동안의 권찰의 관행이었습니다. 이 수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방향을 틀 것이 아니라면 저는 수사팀을 그렇게 변경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기 수사팀에서 중요하게 수사 방향을 틀어서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사 주체를 크게 변경했습니다. 1기 수사팀에서는 거의 증거가 없어서 수사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했던 성남시장을 공범으로 당당히 집어넣고 배임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확장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배임과 관련된 내용을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의 원칙과 판결의 기준을 벗어나서 판단을 했는데 그와 관련한 1심 재판 선고 결과에서는 이기수사팀에서 그런 변경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기 수사팀이 기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대체로 다 무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소 포기했고 항소 포기로 지랄지랄했잖아. 아 맞아요.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판례의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시장님처럼 공공이익을 5,700억 환수를 했잖아요. 네. 그럼 민간업자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된다. 그걸 갖다 그냥 묻어두고 기소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그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얘기군요. 네. 그 배임죄를 어떤 식으로 확장했냐면 배임 액수가 민간업자들 최초 기소할 때 배임 액수하고 나중에 취한 배임 액수하고 달라요. 처음엔 651억이었어요. 650억. 나중에 4,895억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택지개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택지 분양만 하면 끝나요 원래 이 사업은. 근데 민간 사업자들이 거기 아파트 분양 사업도 했어요. 거기서 얻은 이익이 한 3천억 대요. 근데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이익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거예요. 부동산 상황이 좋아가지고 땅값이 올라서 이렇게 이득을 본 것을 그렇죠. 그 당시 인허가 할 때 미리 예측하고 다 환수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검찰의 논리고 만약에 오케이. 이 땅값이 떨어져서 낮춰졌다. 그러면 배임이 아니고 땅값이 오르면 배임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맡겨놓고 기소를 한 겁니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이기 수사팀은 대장동 업자들을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시키는 고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남욱에게 물어봤어요. 정일건 부장께서 본인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이제 권한이다. 하면서 애들 사진 보여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그다음에 우리 목표는 하나다. 그 목표는 하나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되셨을 겁니다. 2차 조사를 하면서 이거 이재명이 시켰지. 조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조작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바로 유동규입니다. 이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빌린 3억의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동규가 남욱한테 이 3억을 빨리 좀 나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못 갚으면 나도 이 자리를 유지 못해. 그럼 너네 사업도 내가 못 도와줘. 라고 해서 남욱으로부터 3억을 받아서 3억을 갚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 김용에게 건네줬다고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자, 1기 수사팀에서 수사할 때 남욱이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유동규가 3억 원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갚으셨나요? 물었더니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개발업자들도 같이 진술을 합니다. 유동규가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받아 힘들다고 한다. 같은 결이지. 유동규에게 3억을 빌려주고 3억을 다시 받았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철거업자 있지. 그렇죠. 그 철거업자도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네, 유동규에게 3억 원을 주었습니다. 제가 유동규에게 준 3억 원을 다 돌려받았고 저와 유동규가 3억 원이 반환 끝났다는 확인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됐지. 정진상 김용익이 안 간 게 팩트. 팩트제. 네. 그리고 이 철거업자가 국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사들이 남욱을 뭐 배를 가른다 그러고 그래서 남욱의 진술이 바뀝니다. 형들하고 사용하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진상 김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진술도 이제 다시 바로 잡습니다. 유동규가 전달했다는 것은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그렇지. 다 처음 들은 사실이다. 빈틈이 없죠. 예. 재창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게 실장님으로 과연? 들립니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뭐로 들리냐고요? 지금 그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던 게 이제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녹취록을 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작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을 지어버립니다. 개발업자 정재창을 정진상 실장님으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남욱이 원래 정의학 버전의 녹취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게 원래 있던 녹취록입니다. 재창이 형. 검찰에서 녹취록을 바꿉니다. 남욱이 이제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왜냐 정진상 실장으로 연결시켜야 되니까 대장동 2기 검사들이 국회에 나왔는데 그들에게 듣기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너네가 직접 한번 들어보고 듣기 평가 얘기해봐라. 검사들의 선택은 함께 보시죠. 검사들 다 나와줘 보세요 한번. 재창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게 실장님으로 과연? 들립니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뭐로 들리냐고요? 지금 그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대통령으로 들리긴 하지만 오. 녹취록 그 작성 과정에 검사들이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이든인지 날리문인지 그거 갖고도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거를 저기서 얘기한다고.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서 검찰에게 협조적으로 하면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유동규가 어떤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는 뇌물수수자거든요. 그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정치자금 단순 전달자로 바꿔가지고 집행유예를 했죠. 두 번째, 정치자금 부정수수 공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걸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검찰이 대응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구속영장, 이것도 석방되고 편의 제공돼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회유를 당해서 그 말대로 행동을 하니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협조하면 이렇고 협조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 다 틉니다. 잡아놓고. 네. 김동화 의원님이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호반건설 대표하고 전무, 대장동 업자들과 한 팀을 이뤄가지고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안 해. 서울신문의 사주가 호반건설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잡는데 언론 플레이를 잘 해준 덕분으로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닌지 이거를 김동화 의원님이 지적을 합니다. 호반건설 관련해서 증인들이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자, 호반건설 이기성 운영의 덕암, 나석기 운영의 금강인프라 건설로부터 거액의 불법 자금을 조성에 함께 사용했고 개발공사의 비밀을 이용해서 수백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 받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된 건 아십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사 없었습니까? 예, 조사 없었습니다. 박철희 증인 호반건설 원래 부사장이었다가 대표이사로 승진했죠? 네, 그렇습니다. 임은정 증인 상무에서 전무까지 승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승진을 잘하셨는데 이렇게 승진이 잘 된 이유가 뭔가요? 혹시? 회사
뭐 경영상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건 다음 보시죠. 정영학 메모에 구체적으로 불법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나옵니다. 호방건설과 금강인프라건설에서 이기성에게 모인 총 50억 원이 남욱에게 넘어갔고 남욱이 차명 계좌를 거쳐 이중 8억 3천만 원을 김만배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대장동 일당들의 횡령과 뇌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들인데 왜 아직까지 기소나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지 모르신다는 거죠? 저희는 전혀 횡령이나 공범 네, 다음 화면 보시죠. 호방건설이 지금 서울신문 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에 지난 윤석열 정부에 내놓은 사설들입니다. 이 대표 배임 뇌물 실체 철저히 가려 법치 바로 세워야. 자, 이재명 부동력자 심사 응할 것이라고 했더니 방탄꼼수일 뿐이라는 방탄꼼수. 와. 검찰이 유출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단독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수사 정보 유출해서 이렇게 서울신문 자회사 통해서 단독 기사 쓰고 윤석열과 검찰의 입에 맞는 사설들을 써가면서 호방건설 봐주기 수사하고 그 대가로 서울신문이 계속해서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에 대한 수사 진행 안 된 거 아닙니까? 와, 이거는- 이 썩은 내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김동호 의원님, 와, 기가 막힌데요. 호반건설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할 때 입건된 걸 처음 알았다고 했지. 네. 그 압수수색한 검사가 누구냐? 바로 배가른다는 정일권이야. 압수수색 영장 올려줘. 와, 정일권이. 와, 대박이다. 이거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김동호 의원님. 아니, 이게 호방건설이 특히 위례 사건과 향후의 뇌물 정치자금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이 나올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돈이 나오는 중요한 자금줄이 되는 겁니다. 호방건설이 위례 사건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따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이 이제 흘러가서 뭐 김만배를 통해서 유동규에 갔고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유동규나 남욱은 뭐 정진상이나 김용을 줬다는 건데 그렇다면 돈의 끝을 찾았다면 처음을 찾는 게 당연하죠. 수사의 ABC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냥 다들 말만 돈 받아서 전달했다, 돈 받아서 전달했다 이 말만 가지고 지금 정진상과 김용을 이렇게 기소해 놓은 거죠. 와. 사실 제대로 된 수사라면 호방건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서 당연합니다. 이게 정말 비자금이냐 아니면 그냥 사업 자금이 어떻게 흘러간 거냐 이게 밝혀져야 제대로 된 수사가 완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수사 돈줄의 초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네. 봐주기 수사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윤 정부의 그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네.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이게 강한 의심이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신문사들 뭐 문화일보나 뭐 정말 다행히 많지 않습니까? 한경이나. 근데 거의 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수조사를 해서 네. 아예 제도적으로 건설사가 신문사를 가질 수 없게끔 만드는 네.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금산분리처럼. 네. 그렇죠. 끝으로 국회에 나왔던 그 검사들의 태도 네.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들은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고 국회의원 앞에서도 고압적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근데 밀실 조사실에서는 어떻겠냐.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게 내가 됐다고 생각해봐. 진짜 그러네. 검사들의 그 고압적인 태도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넣었군요. 그거하고는 이 부분과 아무런 무관한 것입니다. 황백신 그래서 증인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왜 말씀을 그래서 못하게 합니까? 박대선 이 부분 압수조서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그러세요.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증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대선 국민에게 설명을 못하게 합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 측의 아니면 그 변호인들의 일방적 주장이고요. 호승진 기억해 두세요. 예, 호승진. 그럼 옳아요? 그 위원장님, 저희는 남욱의 진술, 그게 아프죠? 유동규의 진술을 아이 일방적으로 사진을 절대 믿지 않고요. 자, 무슨 아주 검사다워요. 그동안 무슨 형식으로 했는지 다 보여요. 들어가세요. 이제. 10초만 주시면 그 아이들 자, 사진 다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김용, 유동규가 수수자 측이다라고 해서 상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만약에 신할참 진짜 이게 대법원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의원님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안 받아들여주면 너 어떡할 거야? 근데 오히려 너무 지금 재판 중인 사실에서 저거 그렇게 봐. 말씀하시니까 그게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매우 우승진 사실은 증인. 걱정이 됩니다. 와, 저 진짜
검찰이 이재명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내가 한 사례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시작한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인수위 차원의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서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맞는 업무 보고가 와야 돼. 네. 그런데 검찰도 업무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검찰에서 업무 보고로 하라고 보낸 놈이 누구냐? 호승진을 보냈어. 검찰이. 맞아. 이거는 이재명 정부를 완전히 진짜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업무 보고 나고 한 말이 뭐냐? 수사 기소 분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업무 보고를 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아는데 일부러 얘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롱한 거야. 얼마나 이재명 정부를 우습게 합니까? 대박이다. 지금 변호사지 그때는 지금은 이제 변호사지만 그때 검사였고. 호승진 검사가 법정에 나와선 저거보다 더 합니다, 사실. 지금 다 국민들한테 공개돼서 그렇지 그 법정에서 항상 저런 식으로 자기 변론을 하고 하는데 정말 사실은 변호인도 그렇고 피자들도 그렇고 다들 거의 노이로제 걸릴 수준입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이 출석을 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예, 그 정영학 녹취록만 조작한 게 아니고 정영학이 제출했던 USB에 담긴 엑셀 파일. 그게 이 배임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네. 그 엑셀 파일을 검사가 임의로 숫자를 고쳐서 마치 정영학이 시뮬레이션 했던 것처럼 증거로 제출한 사실.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질 그렇습니다. 테고. 이게 이제 본질이라고 그게 봉지욱 사실은 기자도 요거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너무 복잡한 얘기라. 왜냐하면 택지 평당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을 검사가 1,500이라고 숫자를 바꾼 거예요. 근데 1,500으로 할 경우와 1,400으로 할 경우에는 1,400만 원으로 하면 그 사업성 분석에서 관과 민간의 수익금 쉐어가 5대5가 나오는데 1,500만 원으로 입력하면 관의 수익금은 그대로인데 민의 수익금이 확 늘어나서 배임 금액이 엄청 커 보이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 배임이 아닌 것이 배임으로 보이게 만드는 효과. 그걸 엑셀 파일을 검사가 임의로 조작을 해서 정형하게 시뮬레이션인 것처럼 제출을 하고 진술을 받았던 거거든요. 와, 이거 크잖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완전히 이제 범죄 구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전제가 성남시가 확정이익을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이익이 1,400에서 1,500 늘어나면 어차피 성남시의 확정이익은 고정이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간 사업자가 받을 수 있다. 그걸 이제 배임으로 엮을 수 있지. 얘네들은 원래 1,500으로 하고 그 1,500 기준으로 확정이익을 산정했어야 되는데 1,400 기준으로 확정이익을 산정했고 사실은 1,500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일을 조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김태훈 검사장이 얘기했는데 녹취록은 사실은 참고 자료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녹음 파일이고요. 그럼 검사가 그 녹취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을 들어본 다음에 본인의 판단하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게 원래 수사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냥 녹취록에 있으니까 몰랐다. 이것은 성립할 수 없는 얘기고요. 저런 녹취록만 판사한테 짱짱짱짱이를 보여주면 그 판사가 당연히 그 녹취록만 보고 써져 있는 대로 구속 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검사들이 배매어로 이걸 어떻게 했냐? 이건 녹취 원본이 중요한 거다. 원본도 같이 제출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해. 걔네들은. 내가 어제 보는데 아주 열받더라고요. 무섭다 근데. 무서워. 진짜. 그게 핵심이야. 내가 뭐 대단한 정의감 때문에 여기 열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섭다. 이게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